자, 계속합니다. 이제 방금 전 콜로이드 입자의 안정성, 그죠? 안정성이 왜 확보되고, 그럼 이것을 불안정하게 해서 침전을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콜로이드 입자의 그 사이즈를 증가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제 크리스탈 그로스라고 하는데, 크리스탈이 되는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뉴클리에이션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파티클 그로스 입자가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뉴클리에이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입자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죠? 씨를 뿌려요. 근데 이제 이 씨를 뿌린 다음에 그 씨를 중심으로 해서 입자가 커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잘 보시면은 입자 가능한 한 침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입자 하나하나의 사이즈가 커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양은 일정하다고 치면은 뉴클리시언이 너무 많이 일어나면요. 군데군데.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입자의 사이즈가 커질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뉴클레이션 이것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 가능한 한 이 천천히 일어나게 하고 오히려 그 비록 개수는 적지만은 적은 그 C를 중심으로 해서 입자가 커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됩니다. 잘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그런 용액이 어떤 용액에 따라서 이 두 과정이 이제 다르게 되죠. 만약에 여기 슈퍼 세츄레이티드 솔루션이라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포화 용액의 경우에는 뭐가 일어납니까? 이 뉴클리에이션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 과포화 용액이 뭐죠? 여러분들 이런 물에 어떤 물질을 녹이는데 어떤 포화 용해도가 있죠. 그래서 용해도보다 더 이제 물질을 녹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가끔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값보다도 더 많은 물질을 녹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럴 때 그런 용액을 슈퍼 세츄레이션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굉장히 불안정하죠. 그죠? 왜냐하면 그것은 이제 연력학적으로 이것은 불안정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래요. 이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조금만 자극만 이제 주죠. 예를 들어서 그걸 이제 외부에서 흔든다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어떤 이제 입자 작은 알갱이를 이제 집어넣으면은 그 용액이 금방 이제 이 불안정해서 어 이제 어떤 시드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제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타이니 파티클이 또는 콜로이드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뉴클레이션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입자를 크게 키우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슈퍼 세츄레이션 되는 것은 우리가 피해야 됩니다. 그죠? 여기 침전이라는 관점에서 지금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세츄레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뉴클레이션을 우리가 천천히 이렇게 어, 일어나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럴 때는 큰 입자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요 1, 2, 3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입자를 불안정하게 해서 침전을 만드느냐? 제가 이제 전 슬라이드에서 동영상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온도를 올린다, 그죠? 또는 여기 어떠한 프레시피턴트, 그죠? 뭐 솔트 같은 것도 좋습니다. 아니면은 아예 그냥 침전제를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그 어떻게 하면 그때는 막 격렬하게 혼합하면서 집어넣는 게 좋아요. 천천히 집어넣습니다. 천천히 집어넣어야지 침전제를 이게 입자가 커집니다. 이 침전제를 빨리 집어넣으면 말이죠. 뉴클레이션은 많이 되지만은 이 입자 사이즈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침전제의 농도를 우리가 옅게 해야 되죠. 아니면은 오닐라이트 그죠? 분석하고자 침전시키고자 하는 그런 물질을 우리가 이제 농도를 옅게 하면 어때요? 음? 이제 훨씬 좋죠. 그죠? 그러면 입자가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도를 낮춰야 되는데 가장 간단한 것이 여기다가 이제 물을 부어서 용매를 이제 더 집어넣어서 농도를 낮추면 됩니다. 그죠? 이런 방법을 쓰게 돼요. 그래서 침전도 이제 호모지니어스 침전이 있어요. 이거는 같은 상에서 이게 침전제와 그리고 이제 침전되는 물질, 그죠? 그것이 같은 상에 있는 거. 이제 여기는 이제 주로 액체상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전부 다 액상이 되겠죠. 이제 그럴 때 homogeneous precipitation 균일 침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잘 보십시오. 우리가 철을
철 3가 이온을 우리가 침전시키기 위해서는 요 물질이 필요합니다. 폴메이트라는 요 물질이 필요해요. 근데 폴메이트를 어떻게 얻느냐? 포미க் 애시드에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집어넣으면 이게 얻어집니다. 근데 잘 보십시오, 여러분요. 앞에서 이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요거를 하이드록사이드는 어디서 얻어요? 여러분 NaOH, 뭐 KOH 용액을 만들어서 여기다 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그러면 급격하게 침전이 아주 금방 일어나게 돼서 입자 사이즈가 그다지 커지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천천히 침전이 일어나서 입자 사이즈가 커지게 하려면은 이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우리가 천천히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유리아 있죠? 유리아 요소. 이것에 열을 가하면은 이게 천천히 분해돼서 CO2가 나고 암모늄 이온이 나오고요. 그리고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여기에서 이제 나오게 됐어요. 그죠? 이것이 이제 어떻게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 생성돼서 포미க் 애시드와 결합해서 포메이트가 되고 이 포메이트가 다시 철 3가 이온과 결합해서 이런 침전이 되게 되는 메커니즘이죠. 근데 이것이 분해가 급격히 되는 것이 아니고 열을 가하면 서서히 되니까 이 하이드록사이드 이온도 서서히 생성이 돼서 이 전체 과정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침전의 사이즈가 커지게 됩니다. 그죠? 아주 멋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침전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프레시피턴트 이건 침전제입니다. 여기 뒤에 ANT 붙으면요 어떤 능동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죠? 능동적인 역할. 그러니까 이것은 침전제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면은 침전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침전된 물질을 뭐라고 하죠? 프레시피테이트 그렇게 부릅니다. ATE ANT 대신에 AT를 붙이면은 프레시피테이트 이렇게 돼서 이것은 침전된 물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세요. 하이드록사이드 또는 설파이드, 설페이트, 옥살레이트, 포스페이트, 크로메이트 또는 하이드록시퀴놀린 이런 것들이 침전제예요. 근데 이것을 직접 살포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반응을 통해서 서서히 공급이 되도록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러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금방 말한 대로 유리아를 쓸 때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이오아시타마이드를 쓸 때는 설파이드를 공급하기 위한 목적이다. 물론 여기서 이제 에티투테스라는 기체가 나오지만은 이것이 이제 또 약한 산입니다.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서 해리를 해서 설파이드 이온이 공급이 되게 돼 있어요. 그죠? 또 설페이트는 설파믹 애시드를 이렇게 물과 반응시키면은 이게 나오죠. 그죠? 이런 식입니다. 그죠? 한번 그냥 이거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렉트로라이트가 있을 때 요 침전은 어떻게 되느냐 이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이제 아까 설명드린 것과 뭐 겹치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있습니다. 먼저 일렉트로라이트라고 하는 것은 뭐죠? 이것은 전해질이죠. 전해질이 뭡니까? 이게 이제 물에 들어가서 이제 해를 해서 양이온과 음이온을 많이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을 전해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우리 실험은 전해질인 그 상태에서 실험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AgCl이 침전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 용액 중에 뭐 클로라이드 이온이 있다. 그럴 때 AgNOC를 집어넣으면은 어때요? 이건 다 해리하니까 실버 이온이 클로라이드 이온과 결합해서 AgCl이 침전이 되죠. 이게 이제 콜로이드 파티클이거든요. 요 그림에서 보시면은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플러스는 실버 이온을 뜻하고 마이너스는 클로라이드 이온을 뜻합니다. 이렇게 침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전해질 용액 상에 있으니까 요 침전 요 콜로이드 입자의 표면에 뭐가 이제 결합을 하게 되냐면요. 이게 흡착이라고 하는데요. 요 마이너스 부분에는 실버 이온이 이거는 음이온이고 이건 양이온이니까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죠. 또 마찬가지로 이게 플러스 즉 실버 이온이 노출된 상태에서는 클로라이드 이온이 가까이 이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서 또 뭡니까 그 주변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요게 결합하는 게 실버 이온하고 클로라이드 이온이 동일한 양이 여기에 흡착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세보십시오. 여기 은이온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고 요 클로라이드 이온은 하나, 둘, 세 개죠.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요 표면에 은이온이 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은이온이 많이 있으니까 바로 요 입자 그 바깥에는 음이온이 더 많이 분포하죠.
즉 나이트레이트 이온입니다. 이런 여기 이 경우에는 왜냐하면 이때는 0.1 몰라 나이트릭 애시드 용액을 사용했다. 이게 전해질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이트레이트 이온이 근데 나이트레이트 이온은요 그 성격상 그죠? 이게 왜 그러냐 여기서 설명을 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어쨌든 나이트레이트 이온은 여기 클로라이드 이온과는 달리 이런 입자의 표면에 달라붙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입자의 이제 이온의 성격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실버 클로라이드 이게 입자가 형성되면 그 주변에는 이렇게 실버 이온은 양이온으로 흡착되어 있고 그 바로 바깥에는 음이온이 분포하게 된다. 이것이 뭡니까? 이것을 더블 레이어다. 일렉트릭 더블 레이어 또는 일렉트리컬 더블 레이어. 그죠? 왜냐하면 여기 플러스 이온이 한 겹이 있고 그 주위에 바로 음이온이 한 커플이 있으니까 레이어가 마치 두 개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됩니다. 어쨌든 이것이 이제 동일한 그 용액 중에서 동일한 이 침전이 이루어지면은 어떻어요? 일렉트로스타틱 리펄전이 일어나요. 그죠? 금방 제가 전 슬라이드에서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전기적 반발력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해서 요 침전이 입자가 커지려면은 서로 뭉쳐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너프 키네틱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죠? 그러면 콜로드가 서로 코알레스 이게 뭉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열을 가하거나 아니면 여기 일렉트로라이트를 가한다. 그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체의 힘 자체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 이론이 나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이것을 음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입자가 이렇게 이제 침전이 됐어요. 콜로이드 입자가. 그래서 after precipitation 근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 다음 과정은 이제 다이제션이에요. 다이제션 이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은 숙성입니다. 숙성. 그 상태에서 그냥 걸러서 쓰는 것보다도 이제 가만히 놔둡니다. 놔두면서 그 스스로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이 뭐 되도록 하고요.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게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숙성하는 과정. 이 과정 중에서 입자가 커집니다. 그죠? 입자가 커져요. 뭐 숙성, 다이제션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인큐베이션 뭐 그런 말도 쓸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숙성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퓨리티를 가능한 한 높여야 되는데 이 콜로이드 입자가 침전이 될 때 이 불순물은 두 가지가 있어요. 흡착된 불순물이 있습니다. Adsorbed impurity가 있습니다. 이건 흡착은 뭡니까? 주로 이저 크리스탈 표면에 이제 달라붙는 거죠. 우리가 원하지 않는 물질이 달라붙었을 때 이것을 adsorption이다. adsorption. 여러분 스펠링 잘 보십시오. AD입니다. adsorption. 그죠? 반면에 침전이 되잖아요. 어떤 입자가 침전이 돼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얼렁얼렁 하다가 같이 그냥 딱 같이 침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불순물은 이 침전의 그 내부에 존재하겠죠. 그죠? within crystal. 이걸 보고 absorption이라고 합니다. absorption, absorbed impurity. 이거는 뭡니까? absorption은 뭐죠? 우리말로 흡수, absorption은 흡착.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흡수가 돼요. impurity가. 그죠? 여기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inclusion이라는 것과 occlusion이라고 있습니다. inclusion은 뭐냐? 그냥 여기 보니까요. impurity 이 불순물이 그냥 랜덤하게 그 크리스탈 내부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특정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반면에 오클루전 이거 우리말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임퓨리티가 랜덤하게 크리스탈 내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일정한 영역을 차지하는 겁니다. 이거 보고 오클루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이런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코프레시피테이션 공침이다. 이렇게 합니다. 공침. 그러니까 이제 침전이 될 때 옆에 있던 다른 그런 이온들이 같이 이제 묻어 들어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공침은 우리가 가능한 한 피해야 되겠죠. 공침이 일어나면은 정확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프레스피테이션 그죠? 이거를 하죠. 재결정이죠. 재침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공침된 물질을 다 제거하죠. 다시 이제 녹인 다음에 가능한 한 이 공침된 임퓨리티가 다 녹아나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물질만을 침전이 되도록 하는 그런 과정. 리프레시피테이션 또는 리크리스탈라이제이션 뭐 그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얘기를 할 수가 이제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게더링 또는 게더링 에이전트가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트레이스 엘리먼트를 이거를 없앨 때 쓰는 그런 어떠한 시약을 게더링 에이전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의도적으로 이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얘가 여기 있습니다. 한번 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시는 그런 물 있죠? 수돗물 같은 게 거기에 이 비소 성분이 있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건 대단히 이거는 위험하죠. 우리나라는 이런 문제 전혀 없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요 방글라데시 얘가 나와 있어요. 방글라데시는 관계 시설이 아주 열악합니다. 그죠? 이제 제가 이제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방글라데시 출신이 있어서 박사 받고 이제 어디 호주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자기 나라 얘기를 가끔 해요. 아주 열악합니다. 거긴 대학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마치고서 자기 대학 나라에서 대학 교수가 되기를 원했는데 아주 길이 막혀서 저도 가슴이 참 아프게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요 아세닉 요 비소 성분을 제거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것과 공침을 통해서 제거할 수 있다. 그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제거하느냐? 이 저 비소가 있으면은 요 철 삼가가 이 하이드록사이드랑 결합하면은 페릭 하이드록사이드 이것은 진짜 이것은 안정한 물질이거든요. 물에 안 넣습니다. 그때 이 아세닉이 옆에 있으면 이게 같이 공침이 된다. 이것과 같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이철 만약 이 삼가 이온이 이때는 게더링 에이전트다. 그런 과정을 게더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철 삼가를 직접 집어넣으면 안 돼요. 이거 집어 넣자마자 그냥 이게 저기 침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은 철 이가이온을 집어넣습니다. 그죠? 페러스 설페이트 뭐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물에다 집어넣어요. 그죠? 이제 드링킹 워터에다가 그러면 철 이가는 공기랑 접촉합니다. 그죠? 그러면 어때요? 철 이가는 철 삼가로 서서히 이제 산화가 되겠죠? 그러면서 철 삼가가 이 저 용액 중에 있는 하이드록사이드 이온이랑 결합해서 페릭 하이드록사가 되는데 그 과정에 이 아세닉이라는 물질이 요 안으로 끼어 들어간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침전물만 우리가 걸러서 사용하면 된다.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저 음용수에서 이 비소 성분을 제거한다 이겁니다. 반면에 마스킹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마스킹 에이전트 이게 뭐냐? 어떤 공침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어떤 물질을 통해서 그것을 감싸는 거예요. 그럼 그 물질은 이게 공침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잘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요 물질 있어요. 요 이름이 굉장히 깁니다. 뭐 그 읽진 않겠어요. 어쨌든 요게 이제 리간드입니다. 리간드. 왜냐? 요 끝에 보면은 두 개의 산소 원자가 전자를 공유해서 이런 베릴륨 이가, 마그네슘 이가, 칼슘 이가, 바륨 이가 이온들을 결합해요. 이렇게 이미 일단 이런 이온들이 요거랑 딱 결합한 상태에서는 공침이 안 일어납니다. 이것은 등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죠? 자, 그래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제 칼슘을 우리가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요거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요거 두 개랑 칼슘 이온 하나랑 결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요게 칼슘 요것이 이제 침전이 이루어지죠. 그죠? 잠깐만요.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요것은 침전제고 이런 마스킹 에이전트는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 요 칼슘을 우리가 결정하고 침전시키고 싶은데 예를 들어서 용액 중에 다른 이온들 실버 이온, 망간 이가 이온, 아연, 캐드미움, 머큐릭 이온, 철 이가 이온, 뭐요 갈륨, 삼가 이온 등등이 있으면은 이것들이 같이 침전이 되니까 먼저 이걸 공침이 안 되도록 어떻게 합니까? 그때 이제 집어넣는 물질을 마스킹 에이전트인데 이때 많이 쓰는 것이 이 사이아나이드 이온입니다. 포타슘 사이아나이드 우리말로 하면 청산이죠, 청산. 청산 가리, 청산 칼륨. 이제 요것이 있으면은 예를 들어서 망간 이가 이온이 용액 중에 많이 있다 그럴 때는 어때요? 이게 먼저 6개의 사이아나이드 이온과 결합해서 이런 상태로 돼서 이런 상태에서는 칼슘 이온과 같이 공침이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때요? 칼슘 이온이 요 물질에 의해서만 이런 침전이 되고 이것만 걸러서 쓰면 됩니다. 그죠? 망간 이가 이온은 여전히 용액 중에 이렇게 이온으로 존재한다. 이제 이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포스트 프레시피테이션 이게 뭡니까? 일단 이 침전이 형성이 됐어요. 아주 순수한 상태에서. 그죠?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은 가만 놔두면요. 순수한 그 상태의 침전에 계속 뭐가 임퓨리티가 달라붙는 겁니다. 이걸 보고 포스트 하면은 나중이나 뜻이죠. 그죠? 애프터, 레이터. 그런 상태에서 그걸 포스트 프레시피테이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칼슘 옥살레이트 표면에 이렇게 마그네슘 옥살레이트가 달라붙는 거 이런 건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펩타이제이션이라고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뭐죠? 펩타이제이션 뭐가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침전물 프레시피테이트를 잘 이제 우리가 씻죠. 그럴 때는 뭘로 씻습니까? 어떤 일렉트로라이트로 이렇게 씻어요. 그죠? 일렉트로라이트를 이제 씻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표면에 중화가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중화가 일어난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물로다가 씻는 경우에는 워싱 위드 워터 그러면 어때요? 차지드 파티클이 이제 서로 이제 막 반발력이 돼가지고서 이 프로덕트에서 이게 이제 떨어져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이제 결합이 끊어져서 이제 침전됐던 것이 다시 풀어지는 거예요. 이런 현상을 펩타이제이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물론 물로 씻어도 상관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보면 이제 물로 씻는데 가난한 이제 얼음물 차갑게 해서 씻으라 이거죠. 왜냐하면 온도가 낮아야지 녹아나는 게 용해도가 낮으니까. 그죠? 근데 어쨌든 이런 펩타이제이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일렉트로라이트로 씻는 게 중요하다. 그죠? 이런 거. 뭐 질산이나 염산 뭐 이런 것들 그죠? 아모늄 나이트레이트, 아모늄 클로라이드 같은 용액으로 씻는 게 좋다. 그러면 펩타이제이션이 이제 가능한 한 방지가 돼서 손실을 막는다 이겁니다. 자, 여기서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